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이불을 걷어냈어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74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떠난 지 이태가 지났거든요. 일어나서 커튼을 젖히자 새벽빛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오늘도 잘 지내보자. 혼잣말이 습관처럼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 가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예전엔 남편이 여보 시끄러워 라고 했었는데 이젠 그 소리조차 그리웠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옆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 집은 참 좋겠다. 또 혼잣말이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1통, 계란 3개, 우유 1팩.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진우가 있었으면 반찬을 더 만들었을 텐데. 아들 이름을 부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하나, 젓가락 1벌, 컵 하나. 금방 끝났어요. 예전엔 설거지가 힘들다고 투덜댔는데 이젠 설거지조차 금방 끝나버리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옆집에서 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아들한테 진우야 학교 다녀와. 그렇게 매일 아침 인사했는데 이젠 그럴 일도 없어요. 지금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혼자 사는 할머니예요.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3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신혼집이자 아들을 키운 집이고 남편과 마지막을 함께한 집이기도 해요. 퇴직 후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살았어요. 아침이 일어나면 남편이 커피를 내려줬고 저는 아침을 차렸어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글쎄, 당신이 해주는 건 다 좋지. 그런 평범한 대화가 행복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를 만져봤어요. 차가운 이불만 만져줬어요. 아들 진우가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38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게 다 썰었어요.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동네 이웃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하는 모임이었어요. 망설였지만 나가봤어요. 비슷한 나이의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 새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706호에 사는, 혼자 사시는 분이시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 그게 제 정체성이 된 거예요. 모임에서 다들 가족 얘기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손주가 요즘 학교에서 저도 끼어들고 싶었어요. 근데 할 얘기가 없었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손주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거든요. 저희 아들은 미국에 있어서요. 아이고,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혼자인 게 외로운 걸까요?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요리를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즐겼는데 이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 그 시간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예전엔 남편이 퇴근하면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물어보고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를 나눴는데 이젠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웠어요. 드라마를 봐도 예능을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켜놓는 거예요. 밤 9시쯤 되면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우야, 뭐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아,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미국이랑 시차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남편이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아내가 맛있는 저녁을 해줬다. 고마운 사람이다. 오늘은 아내와 산책을 했다. 행복한 하루였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남편도 저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왜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부터 저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나 혼자 밥 먹었다. 첫 문장이었어요. 쓰고 나니 더 슬퍼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도 말 못되는 속마음을 일기장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도 일기를 썼어요. 이웃 모임에 갔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다들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아들한테 전화했다. 바쁘다고 했다. 매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자는 일상. 한 달쯤 지나니까 일기장이 제 친구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쓸까 생각했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읽어보면 다 똑같았어요. 외롭다, 쓸쓸하다, 아들이 보고 싶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괜찮아 진우야. 엄만 잘 지내. 거짓말이었어요. 잘 지내지 못했어요. 매일 아들 생각에 울었고 남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친정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요즘 너무 외로워.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놀러와. 응 그럴까? 근데 부산까지 가는 게 귀찮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몸도 무겁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주말이 됐어요. 평일보다 더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다른 집들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시끄럽게 지내는데 저는 혼자였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게임하고 웃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 집은 참 좋겠다. 또 혼잣말을 했어요. 오후에 마트에 갔어요. 장을 보려고요. 근데 마트에 가도 살 게 없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치 한 통, 계란 한 판, 우유 한 팩. 장바구니가 너무 가벼웠어요. 계산대에서 앞에 있던 가족을 봤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있었고 아빠는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사줘. 그래, 오늘은 특별히 사주는 거야. 아이가 웃으며 과자를 골랐어요. 저도 예전엔 진우한테 그랬는데, 마트 가면 뭐든 사줬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에 장 본 걸 넣었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예전엔 반찬이 가득했는데, 이젠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요리할 의욕도 안 났거든요. 그냥 밥에 김치만 먹어도 배는 부르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다 마시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이었습니다. 맑았나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날씨가 어땠는지 몰랐어요.
옆집에서 또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저녁 맛있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빠, 나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싸줘요. 그래, 아빠가 맛있게 싸줄게.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11시쯤 됐어요.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옆자리가 너무 넓었어요. 38년 동안 남편과 함께 누웠던 자리인데 이젠 혼자 누우니 침대가 너무 컸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눈분이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커튼에 젖히고 커피를 내렸어요.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잘 지내보자. 혼잣말을 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침을 먹고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나 혼자다.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지만 참았다. 자꾸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근데 금강 또 무거워졌어요. 점심때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조예요. 진우야,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는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아들과 30분쯤 통화했어요. 별거 아닌 얘기들이었어요. 회사 일, 날씨, 음식. 근데 그게 좋았어요.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그래, 진우야,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해졌어요. 오후에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 나가면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 천천히 걸어요. 알았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도 남편이랑 그랬는데, 저녁 먹고 나면 손잡고 산책했는데, 이젠 혼자 걸어야 하니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다녀왔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녁을 차렸어요. 밥 한 공기, 김치, 계란찜. 간단하게 먹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밥을 먹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지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싱크대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주름이 가득했고 눈가가 처져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 옆에 화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키우던 화분이었어요. 근데 물을 안 줘서 잎이 다 시들어 있었어요. 미안해. 화분한테 말을 걸었어요. 얘도 나처럼 물 안 주면 금방 시들겠지. 물을 줬어요. 흙이 말라서 물이 금방 스며들었어요. 이제부터 매일 물 줄게. 미안해. 화분을 쓰다듬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이 화분이랑 똑같구나.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 없이는 시들어버리는 존재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는 없어. 뭔가 바꿔야 해.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들이 전화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부터 달라지기로 했다.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있지 않겠다.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혼자여도 괜찮아.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좋아, 오늘부터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엔 집에서 편한 옷만 입었는데 오늘은 외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도서관으로 갔어요. 전에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서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서 선생님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이름, 나이, 주소를 적었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책 정리하고 아이들 책 읽어주는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화요일이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머리도 말끔하게 빗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군요. 사서 선생님이 책 정리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 책들은 이 칸에, 저 책들은 저 칸에 넣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책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점심때쯤 아이 한 명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 책 어디 있어요? 어디 보자. 이 책은 저기 있단다. 아이와 함께 책을 찾으러 갔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아이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어요. 6명쯤 모여 앉았어요.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책을 펼쳤어요. 옛날 옛적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책을 다 읽고 나니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읽어줘요. 그럼 당연하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체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늘 하루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었고, 사서 선생님이 있었고, 책이 있었어요. 오늘 참 좋았다.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 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이야 생각하며 설렜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이 일주일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됐어요. 아이들도 저를 알아봤어요. 할머니 왔어요? 그래, 왔단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이 얼마만인지 몰라요. 특히 한 아이가 자주 다가왔어요. 이름이 지은이었어요. 8살 여자아이였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대단한데? 네, 선생님이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칭찬하셨어요.
지은이는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도서관에 올 때마다 새 책을 빌려갔어요.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읽어봤는데 정말 재미있거라. 그럼 빌려갈게요. 어느 날 지은이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할머니, 비밀 있어요. 무슨 비밀? 제가 노트를 쓰는데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보여드릴게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분홍색 표지에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제가 읽은 책이랑 느낀 점을 적었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와, 지은아, 정말 잘 썼구나. 할머니도 이런 노트 있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도 있지. 일기장이란다. 일기장이요? 저도 써보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다음에 예쁜 노트 하나 사줄게.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예전엔 오늘도 혼자 밥 먹었다고 썼는데 이젠 달랐어요. 오늘 지은이가 비밀 노트를 보여줬다. 정말 기특한 아이다. 손주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기를 쓰고 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음 날 서점에 갔어요. 예쁜 노트를 골랐어요. 하늘색 표지에 꽃무늬가 그려진 노트였어요. 지은이가 좋아하겠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사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목요일, 도서관에 갔어요. 지은이가 먼저 달려왔어요. 할머니, 지은아, 할머니가 선물 있어. 노트를 건넸어요.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이거 저 주는 거예요? 그럼 지은이가 일기 쓰라고. 지은이가 노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저 매일매일 일기 쓸 거예요. 그래, 할머니처럼 매일 쓰렴. 할머니, 저 할머니 정말 좋아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지은이와 함께 책을 읽었어요. 동화책이었어요. 주인공이 외로운 할머니였고 어린 손녀가 찾아와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우리랑 똑같네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정말 똑같네. 책을 다 읽고 나서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외로워요? 순간 대답이 맡겼어요.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예전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지은이가 있어서 안 외로워.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남긴 화분에 물을 줬어요. 잎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여보, 나 요즘 괜찮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지은이라는 착한 아이도 만났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화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저녁을 먹고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지은이한테 노트를 선물했다. 아이가 정말 좋아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일기를 쓰고 나니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어요. 2개월쯤 지났어요. 도서관 생활도 완전히 익숙해졌고 지은이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지은이는 매주 제게 일기를 보여줬고 저도 가끔 제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글씨 예뻐요? 지은이 글씨도 점점 예뻐지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거였어요. 아들 진우가 보낸 편지였어요. 오랜만에 받는 편지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은 평소엔 문자나 전화만 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펼쳤어요. 아들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편지 받으실 때쯤이면 3월쯤 되겠네요.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혹시 나쁜 소식은 아닐까요? 계속 읽었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연락을 잘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사실 그땐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거의 해고될 뻔했고 수진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 엄마는 혼자 계시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아들이 혼자 그렇게 힘들었다니.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니. 엄마,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았던 건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 들으면 엄마가 제가 힘든 거 바로 아실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편지를 접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귀찮아하는 줄 알았어요. 바빠서 연락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은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편지를 펼쳤어요. 뒷면에 더 적혀 있었어요. 엄마,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프로젝트도 잘 풀렸고 수진이랑도 화해했어요.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늦었지만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드실 줄 알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미국에 있어서 정말 미안했어요. 맨날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 혼자 계실 텐데, 외로우실 텐데.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편지를 읽으며 계속 울었어요. 아들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아들도 멀리서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엄마, 다음 달에 휴가 받아서 한국 갈게요. 2년 만에 가는 거예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먹고 싶고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온대요. 2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진우야! 혼자 거실에서 외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편지 옆에 붙일 메모를 썼어요. 이제야 이해가 된다. 아들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 제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진우야. 그리고 고맙다. 메모를 편지 옆에 붙였어요. 사서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제가 다음 달엔 자원봉사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들이 미국에서 와요. 2년 만에요.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요. 지은이한테도 말해줘야겠어요.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도서관으로 갔어요. 지은이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은아,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아들이 다음 달에 와. 정말요? 할머니 축하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좋겠어요. 저도 할머니 아들 보고 싶어요. 그럼 아들 오면 같이 밥 먹자. 지은이 엄마도 모시고. 진짜요? 좋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너무 기뻐서요.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2년 전 공항에서 헤어질 게 모습이 생각났어요. 엄마, 잘 계세요. 그래, 진우야, 몸 조심해. 그때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걱정할까봐요. 아들이 오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벽을 잡았어요. 근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어요. 화장실 천장이었어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안 움직여졌어요. 핸드폰이 거실에 있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왔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겨우 힘을 내서 기어갔어요. 거실까지 가야 해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팔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거실까지 가는데 30분쯤 걸렸어요. 소파 위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손을 뻗어 잡았어요.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쓰러졌어요. 집에 혼자 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못 보고 가는 건가? 지은이한테 인사도 못하고 가는 건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계세요? 네, 있어요. 문을 열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들곳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의식이 흐려졌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곧 도착해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어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 살아요. 가족한테 연락해야 하는데요.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간호사가 제 핸드폰으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진우 씨 어머니 보호자세요? 네, 제가 아들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멀리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근데 아들은 미국에 있잖아요. 바로 올 수가 없잖아요. 제 옆엔 아무도 없었어요. 응급실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옆 침대엔 다른 환자가 있었고 그 옆엔 가족들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저는 혼자였어요.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조용히 끝나려나? 속삭였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렇게 혼자 가는 건가? 눈을 감았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눈을 떴어요. 헉, 지훈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지훈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엄마도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 도서관에서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고마워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근데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곁에 사람이 있구나.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무서웠죠? 무서웠어. 이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지은이의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제 가슴까지 전해줬어요. 전역증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어지러움증이었고 영양 부족이었어요. 혼자 사시면서 제대로 못 드셨나 봐요. 입원해서 링거 맞고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병실로 옮겼어요. 지은이와 지은이 엄마가 옆에 있어줬어요. 어머니, 저희가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가 제 뺨에 뽀뽀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밤이 됐어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엄마, 제가 내일 비행기 타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쓸데없이 걱정 끼쳤네.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요. 지은이가 매일 찾아왔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는 매일 학교 얘기를 해줬어요. 덕분에 심심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엄마도 자주 왔어요. 과일도 갖다 주고 죽도 끓여다 줬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아니야, 괜찮아. 집이 편해. 그래도 혼자 계시면 또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진우야!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야위였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많이 놀랐죠? 응, 엄마 괜찮아.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옆에 있었어야 하는데. 아니야, 진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 제가 미국 가지 말 걸 그랬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엄마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과 오랜만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못한 얘기들을 다 했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힘들었던 일, 제가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던 일, 다 털어놓았어요. 엄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도 몰랐어. 다음 날 지은이가 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누구세요? 지은아, 할머니 아들이야. 와, 진짜요?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아들한테 인사했어요. 안녕, 넌 누구야? 저는 지은이에요. 할머니 친구예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친구가 있으셨어요? 지은이랑 도서관에서 만났어. 착한 아이지? 아들이 지은이를 보며 웃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엄마 잘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지킬 거예요. 태어나는 날 아들이 짐을 챙겼어요. 엄마, 집 가서 쉬세요. 그래, 집이 편하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이었어요. 제 집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이 부엌에서 물을 갖다 줬어요. 엄마, 물 드세요. 고마워, 진우야. 물을 마시며 화분을 봤어요. 남편이 키우던 화분이었어요. 잎이 많이 자라 있었어요. 진우야, 저 화분 물 줬니? 네, 매일 줬어요. 할아버지 화분이잖아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도 남편을 기억하고 있구나. 화분을 보며 남편을 생각하고 있구나. 진우야, 고마워. 엄마, 제가 2주일 정도 한국에 있을 거예요. 엄마 좀 챙기고 갈게요. 그래, 고마워. 저녁에 아들이 요리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엄마, 맛없으면 말해요. 아니야, 맛있어. 정말 맛있었어요. 아들이 만든 음식이니까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지훈이랑 친하게 지내고. 정말요? 엄마가 자원봉사를요? 그래, 엄마도 할 수 있어.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진우야, 엄마가 매일 일기 썼어. 아들이 일기장을 펼쳤어요. 엄마, 이거 다 쓰신 거예요?
2년 동안 쓴 거야. 아들이 일기를 읽었어요. 처음엔 외롭고 슬픈 내용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잘 지내셨네요. 처음엔 힘들었지. 근데 나도 할 수 있더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다음 날 지은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지은이 엄마도 함께 왔어요. 아들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지은아,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4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시끄러운 집이었어요. 좋았어요. 저녁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일기장을 책으로 만들어요. 책으로? 네, 엄마 일기를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엄마만 보는 책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일주일 동안 아들과 함께 일기를 정리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으며 중요한 부분을 골랐어요. 엄마, 이 부분 좋은데요? 그래? 엄마가 쓴 거 맞나 싶네? 함께 웃었어요.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사진도 넣었어요. 남편 사진, 아들 사진, 지은이 사진. 제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의 사진을 넣었어요. 엄마, 다 됐어요. 인쇄할게요. 아들이 프린터로 출력했어요. 책이 완성됐어요. 표지에는 혼자 살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라고 적었어요. 제목은 아들이 지었어요. 엄마가 이제 행복하시니까요. 그래, 엄마 행복해. 책을 펼쳐봤어요. 제 일기가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진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을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책을 다시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오늘도 나 혼자 밥 먹었다로 시작했던 일기가 오늘 지은이와 함께 웃었다로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변한 거예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빈 페이지였어요. 펜을 들었어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이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고, 지은이가 있고, 지은이 엄마가 있다. 남편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책을 덮었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2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과 멀어지고 혼자 남았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 가고 지은이를 만나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어요. 엄마, 제가 자주 전화할게요. 그리고 내년엔 엄마를 미국으로 모실게요. 아니야, 진우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도서관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정말요? 엄마, 이제 괜찮아. 공항에서 아들과 헤어졌어요. 엄마, 몸 조심하세요. 그래, 진우야. 너도 건강해. 포옹했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잘 지낼 거라는 걸 알았고, 저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들이 떠나고 다음 날 도서관에 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네, 선생님. 다시 왔어요. 사서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지은아, 할머니 왔어. 지은이를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할머니가 재미있는 책 골라줄게.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줬어요. 행복한 이야기였어요. 주인공이 혼자 살지만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해지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이 이야기 할머니랑 비슷해요. 그러게, 정말 비슷하네. 책을 다 읽고 나서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 지은이가 있잖아.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안 외로워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집이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거실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잎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혼자 살지만 행복해. 도서관에서 일하고 지은이랑 놀고 매일 웃어. 당신도 하늘에서 안심하세요. 화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원두 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예전엔 이 소리가 외로웠는데 이젠 익숙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이 차완찬히 흘러갔어요. 일기장을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였어요. 오늘 도서관에 갔다. 지은이가 할머니랑 비슷한 이야기라고 했다. 정말 비슷하다. 나도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그게 행복이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김치, 나물, 계란말이. 작은 상이지만 따뜻했어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도 여러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저도 계속 살아가요.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책을 펼쳤어요. 아들이 만들어준 일기책이었어요. 다시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참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외로워서 울기만 했는데 이젠 웃을 수 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엄마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그래, 엄마도 좋아. 아들과 통화하며 웃었어요.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혼잣말을 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잡고 눈을 감았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고 아들이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고 지훈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살아도 괜찮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속삭였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젠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또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알람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혼잣말을 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커피를 내리고 아침을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계란, 샐러드.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아침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바깥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이다. 지은이를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렌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일기를 쓰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어요. 다방에 책을 넣었어요. 지은이한테 읽어줄 새 책이었어요. 화분에 물을 주고 집을 나섰어요. 다녀올게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젠 익숙한 인사였어요. 도서관에 가는 길에 이웃들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도서관 가요. 자원봉사하러요. 대단하세요. 인사를 나누며 걸었어요.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은아, 오늘도 왔네.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제 하루를 채워줬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혼자 살지만 행복해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과 멀어지고 혼자 남았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혼자여도 괜찮아요. 내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외롭다면, 혼자라면 용기를 내어 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뭐든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점점 나아질 거예요. 이젠 정말 자유로워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요. 제가 먼저 자라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잘 지내보자 말하고 저녁에는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 말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혼자 살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는 비결은 간단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작은 일부터요.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이젠 정말 행복해요. 진심으로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 곁에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소중한 사연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